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온갖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상하고 아름다웠던 내 어머니는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려 2년간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 그때 내 나이 9살이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내가 11살이 되자 나와 15살밖에 차이 안 나는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어머니가 26살이라니 남들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3년은 기다렸다가 제가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어린 나를 돌봐줄 어머니를 찾고 있었나 보다. 나중에 크고 생각해보니 아빠가 재력이 있으니 젊은 새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새어머니는 젊고 예쁜 얼굴이었다. 키도 168cm라고 했고 게다가 상냥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신혼생활을 즐기는 듯했다. 나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같이 사는 새어머니가 연예인 만큼 예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춘기 시절에 별탈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자상하고 친절했던 내 새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꽤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아버지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나는 특별히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성인이 되었으면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셔서 방학 때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에 물을 섞어 비비는 일도 해봤다. 땀 흘리고 나서 받는 일당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졌고 집에 가는 길에 수박 한 통 사서 새어머니에게 드리면 기특하다며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다. 그 짧은 손짓에도 내 몸이 반응을 하니 참 쑥스러웠다. 우리 식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살고 있었다. 나는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버지의 물건이 다 나와 있었다. 새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고 하는 것이었다. 새어머니는 화가 나서 아버지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거실로 모두 던졌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 집착이 심하다며 집을 나가셨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난 예쁜 딸이 벌써 10살이 되었기 때문에 새어머니는 집에서 동생을 키워야 했고 아버지는 별거를 하면서도 필요한 생활비만 붙여주겠다고 했다고 들었다. 젊은 새 신부와 잘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왜 바람을 피웠는지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나는 새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서 들어가기도 했고 새어머니에게 소액의 용돈을 드리기도 했다. 새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마와 동생을 잘 챙겨주셨다. 나는 복학을 해서 바쁘게 지냈고 어머니의 별거 기간은 늘어만 갔다. 아버지의 삶을 봤을 때 끝이 좋지 않아 나는 당분간 연애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집, 도서관을 왕복하며 공부에 매진했다. 새어머니는 딸이 커갈수록 학원비가 많이 들자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아쉬운 소리를 했고 가끔 한숨 쉬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새어머니와 야식을 시켜 먹자고 제안했고 새어머니는 치킨과 맥주를 시켰다. 동생은 공부하고 피곤하다며 잔다고 했고 식탁에 앉아 새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별거 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생활비 줄 때나 잠깐 연락하고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26살에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기를 배신했다고 딸 안부는 묻지도 않는다고 돈만 주면 아빠냐고 하며 서럽다고 우는 것이었다. 나는
새어머니의 가녀린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며 새어머니, 언젠가 아빠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잘 살아봐요 라고 위로해 주었다. 새어머니는 맥주를 많이 마셨고 이만 자야겠다고 방에 들어갔다. 나는 뒷정리를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나지막히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 준수 아빠랑 처음에는 좋았는데 우리 딸 낳고 나더니 딸만 예뻐하더라고. 나 어디 나가도 아가씨 소리 듣고 사는데 준수 아빠는 나를 점점 외면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와중에 너는 너무 잘 크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힘들에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용돈 쓰라고 주고 너무 고마웠어. 창피하지만 나는 너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내 마음 진작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용기가 안 났어. 술 먹고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술의 힘을 빌려서 너에게 고백하는 거야. 오늘 밤 내 남자가 되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도 술이 오른 상태였는데 새어머니의 고백을 받고 정리가 되는 듯 했다. 사실 새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잠든 적이 많았다고. 우리 오늘 같이 있자고 했다. 나는 새어머니와 일을 치렀고 거의 3년 만에 남자의 품에 안긴 새어머니는 너무 좋다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말라고. 그동안 아빠에게 속상했던 거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그 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그 후로 동생이 학교에 가고 내 수업이 없을 때 나는 새어머니와 좋은 만남을 가졌다. 안방에서 사랑을 나누고 새어머니의 차를 타고 맛집을 다녀오기도 했다. 누가 보면 새어머니라고 생각하겠는가? 나이 차이 안 나는 이모라고 생각할 듯 했다. 새어머니는 내 팔짱을 끼고 바람을 쐈고 나는 그런 새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 관계는 1년 정도 되었고 나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다.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었고 새어머니가 외로워할까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집에서 잠을 잤다. 첫 월급 타던 날 내 월급을 모두 새어머니에게 드렸다. 새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일부러 더 집에 찾아갔던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새어머니는 내 생일에 거하게 상을 차려주셨고 여동생도 용돈을 모아 내 와이셔츠를 선물해줘서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되었다. 그날 밤 여동생은 또 공부하느라 피곤하다며 잠을 잤고 새어머니는 특별한 옷차림을 하고 나와 밤을 보냈다. 우리는 내 생일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며 더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고 새어머니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고마웠다고 하며 우리는 이제 다시 새엄마와 아들로 지내야 하며 우리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나도 아버지만큼 돈을 충분히 잘 버는 상태가 아니라 자취 비용을 내고 저축하기에도 빠듯한 생활을 했고 여동생의 학원비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아버지의 복귀는 새어머니에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하나의 끈이 되었던 것 같다. 두 분은 어색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듯 했고 나는 그런 두 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명절, 생신 외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가끔 새어머니와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지냈을 뿐이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히 좋았어. 그리고 행복했다고 새어머니를 추억한다. 후기를 써보겠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잘 지내시는 듯 했고 새어머니와 교류 없이 지낸 지 3달이 지났다. 새어머니에게 가끔 연락이 왔지만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퇴근 시간이 되기 직전에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내 자리로 전화를 했다.
누가 나를 찾는다길래 급하게 나가봤다. 그때는 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시기였다. 회사 로비에 새어머니가 서 계셨다. 초록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채 말이다. 퇴근하던 직원들이 새어머니를 힐끔 쳐다볼 정도로 새어머니는 매력적이었다. 같이 나온 직원에게 인사시켜 줬더니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계시니 참 좋겠다고 농담을 했다. 나는 새어머니랑 같이 다닐 때마다 이런 시선을 느꼈다. 새어머니는 늘 아름다웠고 내게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새어머니와 근처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를 시켰다. 와인도 함께 주문했는데 새어머니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새어머니는 그동안 잘 지냈냐? 왜 내 전화를 피하냐고 물으셨고 나는 내 생각만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다시 잘 사시는 게 중요하니 마음이 아프지만 새어머니의 전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새어머니는 요즘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자꾸 헛구역질이 난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럼 우리 관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요? 라고 물었고 새어머니는 안 그래도 혼자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찾아온 것이라고 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잘 지낸다고 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번 외도를 한 사람이니 언제 또 밖으로 나돌지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가엾게 느껴졌다. 식사를 대강 끝내고 셔터 문을 닫는 약국에 뛰어갔다. 임신 테스터기 하나 주세요 하고 급하게 사왔고 새어머니 손에 쥐어줬다. 새어머니는 내가 사는 자취방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고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집에 갔다. 새어머니는 우리가 언제 서먹한 사이였냐는 듯이 내 살림을 둘러봤고 남자 혼자 산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 아무리 귀찮아도 늘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귀엽게 잔소리를 했다. 새어머니는 헛구역질을 하는 데다가 생리도 안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임신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검사는 아침에 하는 게 정확하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 해보겠다고 했다. 맥주는 마실 수 있냐고 했더니 어차피 조금만 마실 거라 괜찮다고 하면서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새어머니는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많이 놀랬지? 내 연락 받아줘. 우리 전처럼 지내자. 부탁할게. 응? 하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새어머니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 하나가 되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새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고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밝자 새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나 테스트해봤어. 걱정할 거 없어 라는 내용이었다.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른다. 그날 저녁에 새어머니와 또 만났는데 산부인과에 가보니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서 주사를 맞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자꾸 헛구역질을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예과에 가 보시라고 했다. 새어머니는 며칠 후 위내시경을 해봤는데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걱정했던 만큼 큰일은 아니라 가슴을 쓸어내렸고 우리 사이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새어머니는 내가 퇴근하기 전에 매 원룸에 와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을 때도 있었다.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했고 침실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원룸에 갔더니 새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너희 아빠가 자꾸 외박을 하길래 뒷조사를 좀 해봤어. 무슨 회사에서 워크샵, 골프를 그렇게 많이 가나 했어. 그래서 자고 있을 때 타임라인을 살펴봤어. 상상하기도 싫은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더라고 하며 씩씩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에 만난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과 호텔에 갔던 이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에도 연락해보니 워크숍은 간 적이 없다고 했단다. 순진하게 아빠를 받아주고 믿고 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며 눈물을 보였다. 나는 새어머니의 등을 토닥거려주며 위로해줬다. 새어머니는 그나마 나와 다시 만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딸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황을 자책했다. 나는 아빠에게 다시 얘기해 보자고 했고, 새어머니는 한창 사회생활 잘하는 의부자들에게 찾아와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의지하는 새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다고 어려운 얘기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집에 모셔다 드렸다. 새어머니는 그날 밤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하니 나는 그만 물러나고 싶어 라고 말이다. 하지만 어렵게 다시 만난 상태에서 그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다. 나는 점심시간에 아버지 회사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식사를 하며 새어머니가 나를 찾아왔고 어려운 말을 꺼냈다고.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사춘기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했다. 아버지는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다. 새어머니와 가족이 된 지 한참 되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냐고 다그쳤다. 아버지는 뭔가 결심을 한 듯 나를 바라봤다. 우리 부부 사이는 우리가 해결할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말했고 아버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주말에 아버지의 호출로 집에 갔다. 새어머니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직접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다시는 새어머니에게 속상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어머니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며 내 손을 잡아 끌었고 손가락에는 빛나는 반지가 보였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내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선물 준 거야 라며 웃어 보였다. 나는 부모님이 화해를 한 것이 너무 기뻤다. 고기를 먹으며 다짐한 것이 있었다. 다시는 새어머니를 찾지 않겠다고 말이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 여자인 게 분명하니까 말이다. 만약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또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어려울 게 뻔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새어머니를 여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는 일 같다. 새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우리 집에 반찬을 갖다 주고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새어머니에게 집에 계시라고 만류했다. 자꾸 빌미를 만들면 우리 사이는 예전처럼 돌아갈 게 뻔하니까 말이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잘 지내시기만을 바라본다. 어느 순간 새어머니가 그리워진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마음먹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어머니에게 용돈을 조금 쥐어드리고 왔다. 새어머니는 아들에게 처음 받아보는 용돈이라며 이 돈은 코팅해 놔야겠다고 하는데 그런 천진난만한 새어머니를 놓고 오는 마음이 참 무거웠다. 하지만 스스로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새어머니는 용돈 봉투를 읽어봤다며 고맙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 봉투에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끝내야 해요. 힘드시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로울 때 찾아오시면 그때 어머니를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새아버지의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 나란 녀석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도리라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